어제부터 시행된 그린라이트 법 때문에 뉴욕 DMV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부동산 중개인 차별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 학부모 지원센터인 시다에서 장애인을 위한 소셜 세큐리티 서비스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정시 운행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총기 소지 라이센스를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 자살 예방 헬라인 988이 설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산이 18배 많은 블룸버그 후보가 대선판을 바꿀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92%의 사람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주는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시행 당일부터 뉴욕주의 DMV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이민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퀸즈 화이스톤과 맨하튼 미드타운 등 뉴욕시 일대의 DMV에는 신청자들이 차량국이 문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해 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2~3시간씩 대기한 곳도 있었습니다. 화이스톤 DMV의 경우 100명도 넘는 신청자로 둘러싸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 뉴욕주 업스테이트 DMV도 신청자들이 평소보다 많아 매우 붐볐습니다. DMV 측은 그동안 운전면허증이 없어 불편했던 서류 미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이라고 미리 예측했습니다. 그린라이트법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신청자들의 신분 상태나 소셜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주소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포인트 6점을 채우면 됩니다. 제출 자료로 출신 국가에서 발급된 기한 만료 전 여권도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부동산 중개인 차별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 바이어에게 소비자들의 권리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차별 방지책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주택 바이어와 세입자, 랜드로드에게 공공주택법과 뉴욕주 인권법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의 내용을 구비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무실에 주택 매매와 관련된 인권 보호 방안과 신고 방법을 기재하는 등 부동산 중개인의 웹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중개 사무실은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법과 인종차별 예방법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녹화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뉴욕주 부동산위원회를 통과해 60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 후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롱아일랜드 지역 내 부동산 중개인의 소수인종, 주택 바이어 차별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바이어들의 인종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차별 대우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납될 수 없고 법에도 위반된다며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관한 모든 차별적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계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방지책이 뉴욕 곳곳에 만연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 연방교육부 학부모 지원센터인 시다에서 장애인을 위한 소셜 세큐리티 서비스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박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금을 받기 위해 일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금을 받는 티켓 워크와 일을 하면서 텍스, 인컴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에서도 나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사회보장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We had lots of great questions, but the most times that we had questions about was how to appl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y can contact us by going on our website at socialsecurity.gov. Or they can call us or visit us. 특수교육에 관한 것들 0세부터 21살까지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 또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한 우리 성인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가 소셜 베니핏이라든가 또 부모님들이 아시고 또 장애인 본인들이 아셔야지만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또한 성인과 청소년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에 배타적인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들이 27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한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시다에서 이런 워크숍을 매번 할 때마다 저는 여기 참석해서 저희 스태프이기도 하지만 참석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시다에서는 매달 세 번째 주 화요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설명회에 참석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전철 정시 운행률 현황에 따르면 모든 노선의 전철 정시 운행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6개월간 평균 정시 운행률이 지속적으로 8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69.9%였던 정시 운행률은 올해 11월 17% 향상돼 81.8%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3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7번 전철을 포함한 7개 노선의 전철 운행률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컬 노선의 정시 운행률은 9.2% 상승되면서 3.5분 빨라졌고 익스프레스 노선은 10.5%가 늘어 4.5분 빨라졌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노선 전철도 정시 운행률이 4% 높아지면서 2.5분 단축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타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총기 소지 라이센스가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법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뉴욕주는 불법 무기 소지나 폭행, 가정폭력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총기 소지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주에서 이와 같은 중범죄로 기소됐더라도 총기 소지 라이센스 취득을 규제할 만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총기 소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타주에서 범죄 경력이 있을 시 갱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And it's been a proven success. Today we take the next step. What we need to do is stop this political game where one is pointing to the other and frame the issue for the people in this country. 이외에도 뉴욕주에서는 올해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반자동 소총을 더 빠르게 쏠 수 있도록 해주는 범프 스탁 사용 금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레드 플래그 법안 등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미 전역에서 자살 예방 상담을 제공하는 응급전화 운영 계획이 연방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번호는 988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운영될 경우 988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지역 911과 곧바로 연결하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각 통신회사는 18개월 안에 988 코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살은 사망 원인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살률이 33%나 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설리나 구하라와 같은 아이돌들이 자살을 하며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재단의 기부를 받았던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며 대선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의 첫 흑인 시장 마이클 터베스가 블룸버그를 지원과 경력, 네트워크를 가진 지도자라며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시장은 블룸버그 재단이 후원하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인 연수 프로그램 졸업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재단은 196개의 도시의 보조금과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후원해왔고 이 지원을 받은 정치인들이 오늘날 블룸버그 대선 운동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자선 활동을 바탕으로 거대한 정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뉴욕 시장을 지낸 블룸버그 후보의 자산은 약 555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제인 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세계 부자 순위 9위에 올랐으며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보다 18배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과연 블룸버그 후보가 대선판에 지각 변동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연설, 표현,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대 기본권 가운데 연설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로 가장 많았고 총기 소지 권리, 평등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권을 빼앗아갈 경우 어떤 것에 가장 아쉬워할 것인지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63%가 연설의 자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46%, 평등권은 45% 순이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브롱스에서 16살 여아가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괴된 캐롤 산체스와 그의 엄마는 이글 애비뉴와 156가에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려 산체스를 붙잡아 차에 태우고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들의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앰버 알람이 발령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몇 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아이는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1시 10분경 인디애나주 가정집에서 잠자던 4살 어린이가 창문을 뚫고 날아온 총알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아이의 아버지도 총격 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이 집 밖에서 쏜 총에 맞아 27살 임산부 엄마와 4살 남자 어린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가슴에 총을 맞은 어린이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팔과 얼굴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이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소 20발의 총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새벽 샌디에이고를 떠나 시카고를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엔진에서 불꽃이 튀어 뉴멕시코주 엘버커기에 불시착했습니다. 당시 탑승객의 신고로 비상 착륙해 큰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탑승객은 난기류를 만난 듯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창밖으로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보았다며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진 한쪽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이었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픈 포럼이 2020 센서스를 주제로 14번째 포럼을 개최합니다. 2020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오픈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1일 오후 5시
GLF 플러싱에서 열립니다. 인구조사가 커뮤니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주제로 인구조사로 나타난 커뮤니티의 변화 트렌드, 참여 이유 및 방법,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의 역할과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발표 25년 만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송 중 하나인 이 곡이 핫 100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1994년 발표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빌보드 차트의 독특한 규정 때문에 1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크리스마스 관련 곡이 1위에 오른 것은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영화 비평가 협회로부터 감독, 각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기생충은 전날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 시상식에서도 작품, 감독, 각본, 외국어 영화상 등 4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세종학당에 발급한 수료증이 한국 비자 취득 시 필요한 한국어 검증 서류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유학과 기술 연수, 우수 사설 교육기관 연수, 재외동포 방문 취업 등 5종의 한국 체류 비자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평가 인정 서류에 세종학당 수료증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뉴욕 식품협회 박강민 회장 모시고 2019년은 좀 어땠는지 또 2020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네. 네. 뉴욕 협회 뉴욕 식품협회는 좀 어떤 단체인지 좀 처음부터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델리 그로서리 그리고 슈퍼마켓까지 하시는 그런 업주분들을 위한 단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한 30-40년 전에 이제 그 우유 회사의 그 우유값 가격 그 횡포에 따라서 그때 이제 뜻있는 한인분들이 그 바잉 파워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발족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우유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델리 아이템이라든지 슈퍼마켓 아이템들을 공동 구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한인 그 자영업자들에게 권익을 또 제공하고 그런 저렴한 가격에 그런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께서는 2016년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연임까지 했던 걸로 들었어요. 네. 네, 그동안 좀 이제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연임을 지금 2번째 해가지고 3년 차 지금 이제 식품협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면서 우유 공동구매 하나만 갖고는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우리 이사님들과 이제 협의하에 우유 공동구매하는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좀 늘려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 코네디슨 전기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게에서 흔히 쓰는 그 카드 프로세싱 그런 것들도 공동 구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 수거 업체와도 작년에 우리가 그 협력을 맺고 그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우리 회원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늘어난 일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 수여식도 뭐 예나 지금이나 같이 하고는 있지만은 이번에도 항상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서 한인 사회에 그런 그 모범적인 그런 단체로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학금까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회장을 이렇게 2번이나 하시다 보면은 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역경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 2년이 넘어 3년이 좀 접어들다 보면은 이제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비교적 저희 협회들은 이제 이렇게 단합들이 잘 돼요. 이사님들과 어떤 회원들과의. 그래서 좀 비교적 뭐 어려운 점은 없이 있었지만은
굳이 이제 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자면은 멤버들이 이제 협조는 잘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 멤버가 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 정식으로 조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더 영입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쓰면 조금 뭐 이제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을 때는 조금 안타깝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식품업이 좀 그래도 한인 경제에서 꽤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 식품 업계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까지 한인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거의 그 델리 그로서리하고 슈퍼마켓은 한인들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뭐 한인들이 아시다시피 근면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수한 또 경제 마인드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맨하탄이나 뉴욕 일원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주로 그 어떤 트렌드를 주도해 나갔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2세들이 이렇게 그 업종에 진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지를 않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 전과는 좀 비교해서 많이 이제 그 세가 줄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제 한인들이 하는 자영업 델리 그로서리들은 타민족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일단 가게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매장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제 항상 맛도 좋고 한국인 특유의 손맛이 있어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봐요. 물론 개체수는 줄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혹시 식품협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한 3,000개 정도의 업소가 뉴욕 5개 보로에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 멤버는 거기에 한참 못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협회에 관계를 맺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많은 분들로 인해서 바잉 파워를 구축해서 더 좋은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동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굳이 드리자면 멤버가 안 되신 분들이 협회로 연락을 주셔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그분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뉴욕 식품협회 박광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